사실은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게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에 관한 법을 원래 법의 명칭이 어떻게 돼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었어요. 원래 법 이름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법 이름을 쓱 바꿔갖고 이렇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빼고 공직선거법이에요. 지금은 공직선거법입니다. 부정선거 방지의 의지가 없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다 아니다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어디서도 지적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무데도 못 들어보셨죠? 한 번도. 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에 어떤 거가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1995년 12월 30일에 이 법을 개정했을 이때 당시에 오래전이죠 벌써? 오래전인데 이때 당시에 보게 되면 두 개 정당이 그러니까 제1당과 제2당이죠. 제1당과 제2당이 여당과 야당이 가인 더할 가짜에 도장이라는 도장인자에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투표용지가 있으면 그냥 투표용지를 한 사람이 찍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양쪽에서 여야가 도장을 찍어야지만 그게 유효한 투표용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투표용지가 뭐 일장기가 있느니 뭐를 뭐 구겨서 뭐 접어서 했는데 뭐 어떤 건 뭐 붙어 있느니 뭐 했느니 그리고 뭐 배춧잎이 있느니 막 이런 거가 나오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지죠. 이렇게 잘 돼 있던 걸 갖다가 바꿨습니다. 이걸 법을 바꿔갖고 98년에 이제 이 도장 찍는 제도는 없애버리고 사람이 직접 여야 사람 한 사람씩 해서 입회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끄트머리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강제 조항입니다. 강제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김대중 정부 때 이렇게 바꿨는데 그걸 다시 노무현 정부 때 입회하도록 강제한 걸 갖다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뒤에 가서 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 같지만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감시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아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부정선거, 선거부정 방지를 빼더니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정선거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없게끔 법을 만든 거예요. 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선거부정이다 뭐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하는 모든 거가 요 151조 5항과 6항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6항에 요걸 갖다가 이제 시계, 이걸 좀 보게 되면 이게 시계 좀 이따 다시 나오는데요. 이렇게 바꾼 겁니다. 가임제도에서 입회제도로 바꾸고 다시 이걸 입회제도를 강제조항이었던 걸 임의조항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하고 국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는 아까 같이 법을 엉터리로 만들고 선관위는 이게 아까 조금 아까 본 그 151조의 내용입니다. 151조 중에 그 6항의 내용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법에는 바코드라는 거를 갖다 쓰도록 했어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쓰도록 했는데 왼쪽에 이거거든요. 2020년 4월 15일 날 선거 공직선거 할 그 당시의 법입니다. 이거지. 공직선거 할 그 당시의 법이 2014년 1월 17일 날 이 법을 만들어서 이걸 2020년 4월 15일 날 요 법으로 한 거예요. 요 법으로 했는데 요 법에 보시게 되면은 막 이 바코드를 갖고 하도록 한 거예요.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선거명, 대통령 선거인지 국회의원 선거인지, 선거구명, 동대문군지 뭐 성동군지 용산군지 이런 걸 적는 거고, 그다음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여기 성동구 안에도 뭐 여러 개가 있죠. 같은 동네에도 뭐 선거 여러 개 있잖아요. 제1선거구, 2선거구 뭐 이런 식으로 그 이 세 가지만 담을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이거 이상의 거를 담으면 그게 바로 위조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거예요. 이 당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요 문서 자체가 선관위가 공고한 공고문입니다. 인터넷에다가 게시한 공고문이에요. 그 공고문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2020년 4월 15일 선거, 이때 한 선거가
선거구명도 있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도 있고 요까지만 적도록 했는데 1년 번호까지 적었다는 거예요. 법전을 위조한 겁니다. 이게 법전에 분명히 아까 보셨지만 여기서 세 가지만 적도록 했잖아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만 적도록 한 거예요. 추가로 많이 적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부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애시당초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다 가는가 하면 바코드에 적도록 한 거예요. 이거를. 바코드는요, 숫자를 많이 입력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QR코드라는 거 있잖아요. QR코드는 많은 숫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바코드는 모양이 막대란 말이죠. 영어로 쓴 거예요. 막대 모양의 기호를 갖다가 바코드라고 한다고 여기 돼 있어요. 막대가 바가 막대고 똑같은 건데 이걸 중복해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막대 모양의 기호라는 건 직사각형이잖아요. QR코드는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속이는가 하면 선관위가 속이기를 막대 모양의 바코드는 1차원 바코드고 정사각형 모양의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1차원, 2차원 서로 다른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아닌데 하나는 그냥 바코드고 하나는 QR코드인 겁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왜 QR코드를 쓰느냐? QR코드에는 많은 숫자를 거기다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선거를 하려면 숫자를 많이 입력을 해야지만 부정선거가 가능한 거거든요. 법은 딱 아까 같이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3개만 적도록 했는데 그거 이상의 거를 적으려고 고의로 QR코드를 사용한 거예요. QR코드를 사용하고서는 그 QR코드는 그것도 바코드다. 어떤 바코드냐? 2차원 바코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코드 아닌데 정사각형인데 바코드는 직사각형으로 된 건데 다른 걸 갖다가 도형으로 속이고 숫자로 속인 거예요. 1차원, 2차원으로 속인 겁니다. 1차원이라는 건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센티메타, 메타, 킬로메타 같은 이런 길이를 말하고 뭐 선이 직선으로 가냐 곡선으로 가냐 이게 1차원입니다. 2차원은 센티메타 제곱 2자가 보세요. 센티메타에 2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2차원이에요. 메타 제곱, 킬로메타 제곱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사각형도 직사각형이냐 정사각형이냐 그 다음에 원이냐 이런 문제가 그게 2차원인 거예요. 3차원은 센티메타 3승, 메타 3승, 킬로메타 3승 부피인 거예요. 서로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러니까 서로 다르긴 하지만 둘 다 2차원이에요. 바코드도 2차원이고 정사각형 모양의 QR코드도 2차원이고 차원으로 보면은 아시겠어요? 하나는 직사각형이고 하나는 정사각형이고 모양만 다른 것뿐이지 둘 다 똑같이 2차원인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예. 그런데 이걸 속인 거예요. 서로 다른 것처럼 둘 다 바코드다. 바코드가 아니죠. 하나는 바코드고 하나는 문자 그대로 그냥 QR코드인 거예요. 하나는 이씨고 하나는 김씨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걸 속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가 속인 겁니다. 이분이 이제 중앙선관위원장이면서 대법관이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아까는 누가 법전을 위조했어요? 중앙선관위가 법전을 위조했죠. 이건 누가 법전을 위조했는가 하면은 그 위조한 법전을 갖다가 그대로 대법원이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법전을 복사해야 될 텐데 이게 판결문이거든요. 판결문 안에 내용은 법전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놔야 될 텐데 법전을 복사한 게 아니라 아까 그 선관위가 공고문 낸 거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면 괜찮은데 내용이 다르더라는 거죠. 아까 불필요한 거 한 가지가 더 1년 번호가 거기 추가됐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나타내는 숫자 24자리, 여기까지 하면 24자리예요. 이거와 1년 번호 7자리가 표시되어 있었고 1년 번호 7자리가 표시되어 있었다는 이거가 바로 위조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조한 선관위 그 문건을 갖다 그대로 여기다 갖다 복사 붙여놓게 한 거예요. 속였다라는 이 아래가 증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걸 갖다가 1년 번호를 넣는 거는 2021년 3월 26일 날 법이 바뀌었어요. 2021년 3월 26일 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0년 4월
15일 날 선거에서 1년 번호를 넣은 거는 그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위조한 겁니다. 위조. 그냥 불법이 아니라 법전을 위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국회는 부정선거를 갖다가 막으려는 의지가 없이 선거 부정 방지라는 걸 빼서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선관위는 이걸 갖다가 법전에서 위조를 하면 안 되는데 법전을 위조해 갖고 이걸 선거관리,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걸 갖다가 1년 번호까지 집어넣어도 되는 것처럼 법전을 위조했단 말이죠. 그 위조한 법전을 다시 민경욱 의원이 소송을 걸었잖아요. 나 선거에서 졌는데 이거 투표지가 이상하다. 배추잎도 있고 뭐 일장기도 있고 뭐도 있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 소송해달라. 그래갖고선 재판해달라.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서 대법원에서 판정 내리기를 뭐라고 판정 내렸는가 하면 그거 법전에 그냥 그거 있는 거다. 중앙선관위 말이 그거 맞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한 건데 위조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린 거란 말이죠. 이번 지금 대법원 헌재 선거도 똑같습니다. 계속 지금 벌어지는 일이 위조한 거를 근거로 위조해놓고 그 위조한 거를 근거로 그게 맞다라 그러는 겁니다. 법을 근거로 해야 될 텐데. 예?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이건 중앙선관위고, 요 대법원도 이건 내용이 똑같습니다. 요 고스란히 요게 위조했다라는 겁니다, 요것이. 아까 그 문서를 그대로 위조. 1년 번호 7자리가 들어가 있는 걸 이게 위조된 겁니다. 1년 번호까지 들어가면은 31자리예요. 원래는 24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위조한 걸 이걸 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넘어가는 게 잘 안 넘어가. 그러면 이제 선관위를 갖다가 뭐 소송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선관위를 갖다가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가 하면 전공법으로 그걸 탁 치는 게 아니라 법전을 위조했으니까 이 법전 위조한 거를 조사해보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변호사들이고 누구한테고 뭐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도 다들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벌어진 거죠. 생각해 보세요. 법치국가에서 법전을 위조해갖고 선거를 치른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뭘 갖고 하냐면은 이 선관위가 이 사람들이 채용을 뭐 자녀도 어떻게 채용하고 누구도 뭐 어떻게 채용하고 이래서 채용 비리가 있다 이런 요만한 문제를 가지고서는 하더라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올리고 떠들고 뭐하고 제소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거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나서 갖고 감사원이 같은 레벨인데 같은 둘 다 똑같이 헌법기구인데 감사원이 어떻게 선관위를 조사하느냐? 감사원이 선관위 조사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아까 선관위가 법전 위조한 걸 대법원이 법전 위조해갖고 선관위 비리를 감춰줬죠? 그 다음에 감사원이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감사원이 조사하는 걸 갖다가 헌재가 너네는 권한이 없어. 조사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헌재가 선관위가 헌재고 선관위가 대법원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헌재의 그 재판관이 8명인데 8명 중에 6명이 전직이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그 대통령이 계엄한 거가 뭐예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군대 계엄군 파견해서 너네 가서 그거 한번 뭐 사진 찍든지 뭐 하든지 조사해봐라. 그 다음에 부정선거로 해서 국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국회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부정선거로 구성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순한 것 같아요. 법을 전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서 뭐 질서 유지 이런 거 하라고 군대 보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낸 거죠.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는 부정선거를 직접 했고 한 군데는 그 결과로서 국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엉터리 국회가 구성됐으니까 거기에 진입을 해갖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이런 걸 원래는요. 계엄군은 저도 옛날에 계엄군 했었어요. 제가 79년도에 군대를 들어갔는데 그때 계엄군은 그냥 관공서를 갖다가 들어가갖고 거기 경비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침입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방송국, 국회, 그다음에 교도소 저희들이 거기 가갖고 부대가 거기 나가서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같이 이제 거기 저는 그때 사병으로 갔으니까요. 아무튼 계엄군이 원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계엄군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을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나를 재판하는 거예요. 선관위가 대법원이고 대법원이 또 그 선관위가 또 동시에 헌재 헌재 재판관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겠어요? 이 재판한다는 자체가 이번 계엄에 있어서 계엄의 내용이 다른 계엄이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에 국회가 엉터리로 구성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를 여기서 재판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내가 어떻게 나를 재판하냐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지를 못한 거예요.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맨 엉뚱한 것만 해요.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알리기만 하면 이 헌재가 단심제라는 거는 1심에서 2심 가고 2심에서 3심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3심제로 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거 헌재 소송은 탄핵 소송은 한 번 한다. 헌재에서 한 번 한다라는 거라서 단심제라는 것이지 헌재가 지금과 같이 명백하게 5심을 했잖아요. 5심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심이기 때문에. 5심이 아닌 상태에서 뭐 이렇게 이 사람 주장과 저 사람 주장과 서로 다르고 그러면 그런 거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 갖고서는 하는 그래서 1심 가고 2심 가고 3심 가고 그런 거를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법률 적용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법전을 찾아보니까 뭐 비상상고라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뭐 대통령이 누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을 하느냐는 거죠. 더더군다나 재판하는 그 헌재가 헌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는 것이 제가 법을 보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도대체 조금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장 뭘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분명히 지금 대선이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까 그 표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본 건데요. 1, 2, 3, 4, 5 이렇게 해갖고서는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데 요 위에 건 아까 본 겁니다. 가인제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번에 가서는 이때 이제 법이 바꿔갖고 이때요. 이때 이렇게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명령까지 쓸 수 있었던 걸 갖다가 이쪽 5번 왼쪽에 가갖고 여기서 1년 번호를 갖다 넣을 수 있도록 2021년 3월에 바꾼 거예요. 21년 3월에. 그러니까 2020년 4월 15일 선거는 부정선거에 이거 하나만 갖고도 법만 보여주게 되면 부정선거라는 게 그냥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명만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거기에 1년 번호를 넣었단 말이죠. 1년 번호를 넣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분류기를 사용하잖아요. 그 분류기는 기계잖아요. 기계이기 때문에 명령어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명령어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계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누구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기계는 거짓말을 못해요. 명령어가 어떻게 명령이 입력이 됐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가기도 하고 잘못 가기도 하는 거죠. 숫자를 많이 입력하게 되면 그 많은 숫자가 불필요한 숫자가 잘못된 명령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숫자가 많이 들어간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현행법에, 이거 현행법입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국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돼 갖고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아까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선관위원장이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어요. 잘못을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뭐 감시단 운영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엊그저께 뭐 방송에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 일단은 고개를 수그린 거예요. 그런 것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뭐를 하면 돼요? 아까 봤던 없앴던 가인제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양당에서 이쪽 한 사람 이쪽 한 사람 모여갖고 도장 찍는 제도로 그 도장 지금은 도장 한 개잖아요. 하나 찍었거든요. 지금은요. 하나 찍은 거는 다 엉터리고 양쪽 당에서 도장 찍은 거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인쇄하면 안 돼요. 인쇄하지 못하도록 여기는 지금 없지만 요 바로 위에 조항에 151조 사항에 날이 나도록 돼 있어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거만 하면 되는 너무너무 쉬운, 법 고치지 않아도 되고 뭐 헌법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나도 고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쉬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뭐 이 내용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고, 실제로 이런 거를 조금 법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어서 이거 너무 쉬운 거네. 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를 갖다가 잘못된 제도를 좀 고치자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동안에 제가 해서 비리를 밝혀낸 거가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 공문서를 증거로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뭐 어디 가갖고, 예? 말단에서 벌어지는 거 말이에요. 말단에서. 어느 저쪽 선거구에서 뭐 투표용지가 어떻게 됐다, 뭐, 예? 투표함을 갖다 뭐 어떻게 해서 뭐, 예? CCTV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겠다, 뭐 했다. 전부 말단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말단에서 벌어지는 건 예를 들어서 폐에 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가 고장이 났는데 그럼 그 관련된 말단 증세들이 다 나타나요. 숨차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뭐 가래도 생기고 피도 토하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생긴단 말이죠. 그거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 병 생기는 거나 사회 병 생기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질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법전을 중앙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는 전부 말단 것만 보도를 해요. 중앙이 잘못해서 법전을 위조하고, 예? 엄청난 일이잖아요. 법을 갖다가 막 엉터리로 만들고 이런 거를 보도로 해서 그걸 국민에게 알려서 이걸 근본을 고쳐야 될 텐데 근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말단에 요만한 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시종일관.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동안의 비리가요. 공문서를 위조해갖고 309조 원이에요. 다음번에 이제 그 기회가 되면 제가 요거를 하나하나씩 하려고 그래요. 기회를 주시면은. 국민연금 얼마 전에 개정했죠? 3월 20일 날? 그거 엉터리로 개정한 겁니다. 국민연금 비리를 잡아낸 것만, 공문서를 위조해갖고 잡아낸 것만 95조 원, 41조 원, 7조 원이에요. 이런 비리를 알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재인 때 개정 95조 원 개정하려고 그러다가 95조 원 비리입니다. 돈 더 거두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라고 해갖고 못했던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초기에 개정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21대 국회에서 하려다가 못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쫓고 난 다음에 22대 국회가 한 거예요. 이번에 3월 20일 날. 잘못된 거고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비리가 전부 이게 다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도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어쩌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무슨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씩 돈을 준다, 어려우니까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막 내놔요. 그런 거 안 해도요. 이렇게 비리 저지르지 않으면, 그리고 불필요하게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있어요. 5대 보험이 아직은 국민연금은 올리진 않았지만, 그거 빼면 4대 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게 다 비리입니다. 다 비리여갖고, 이걸 갖다가 돈을 불필요하게 많이 내지 않게만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돈 25만 원 1년에 한 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예. 이게 비리가 벌어지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다 똑같아요. 비리 벌어지는 게. 먼저 공문서 위조를 하고 돈 비리를 저질러요. 그 다음에 그걸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흑자를 갖다가 적자라고 속여요. 돈이 모자란다고 속여요. 언론 동원해갖고요. 그러면 이제 언론은 그걸 보고서는 허위 문서를 갖다가 언론에다 뿌리니까 언론은 내용 이걸 확인을 해야 될 텐데 확인 사실 쉬워요. 저는 사실 오늘 저거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제가 확인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번에 기회 되면 내가 그걸 갖다 하나만 딱 해갖고서는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겐 이렇게 써져 있고 요겐 저렇게 써져 있어서 그냥 숨은 그림 찾기 정도 수준입니다. 회계나 이런 거 지식 하나도 몰라도 똑같이 써졌느냐 안 써졌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그런 건데 아까도 보셨듯이 막 95조 41조 막 이렇게 속이더라는 거예요. 전기는 108조에 속인 게. 예? 엄청나죠? 그렇게 해갖고 언론을 동원해서 고갈서를 유포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언론들이 떠들어요. 언론은 늘 나발만 불어요. 보험료 인상, 전기료 인상, 가스료 인상 전부 제가 다 제동을 걸은 것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엄청나죠? 사실은.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보험료는
걷어봐야 비리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가?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요, 이런 보도가 났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2023년에 보험료가 이제 23조 흑자다. 그러니까 그렇지만도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보험료를 더 걷어야 된다. 이게 다 허위 보도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허위 보도라고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은 바로 요 위에 있는 건데 실제 이 당시에 28조가 남은 거예요. 28조 남았는데 24조 남았다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3조 8,453억, 약 4조 원이 돈이 사라지게 허위 발표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돈 다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아까 저게 2023년 8월 보도거든요. 8월 보도를 보고 제가 이분이 또 나서서,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코로나19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셔갖고 그 덕택에 건보공단 이사장이 됐어요. 사실은 코로나19를 잘하든 잘못하든 그거하고 건보공단 이사장 되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건보공단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입니다. 건강보험, 보험회사. 돈을 받아서 주고 돈을 늘리고 이런 거 하는 데지, 이거 병 잘 치료하고 이런 거 하고는 그건 의사들이 하는 거죠. 병원이 하는 거고. 전혀 관계없는 그걸 갖다가, 쉽게 말해서 이건 금융기관입니다. 치료하고 이런 거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 예? 다른 내용인데, 이때 이 사람이 2023년 9월 14일 날 이렇게 돈 적자를 피할 수 없다. 보험료 더 거두자 이렇게 했어요. 9월 14일 날. 얼마 만에 제가 이걸 갖다 제도를 바꾸나 보세요. 비리가 이만큼입니다. 해마다 조단위 비리여갖고 비리가 약 32조입니다. 이러고서는 이때 당시에 2017년에서 2022년도까지 비리가 32조입니다. 이러고 이거를 윤석열 이 내용을,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을 갖다 윤석열 대통령 게시판에다가 부패 신고로 알린 거예요. 페이스북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해갖고 친구가 되면은, 또는 친구 아니더라도 거기 대통령 게시판에 대통령이 올린 글에다가 밑에다가 댓글로 이걸 다른 거예요. 부패 신고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올린다 그러는데 실제 현재 지금 비리가 무려 32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등등 내리세요. 내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기 내내 내리면 국민이 좋아합니다. 이러고선 제가 이걸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9월 14일 날 했다 그랬잖아요. 올리겠다 그랬잖아요. 9월 14일 날 올리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9월 26일 날 건강보험료 동결이에요. 2024년도 건강보험료 동결. 예. 엄청나죠? 예? 개인이 그냥 글만 써갖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보세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꾸 안 넘어가. 이제 나오네. 그런데 또 그 다음 해에도 작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는 2024년 8월 2일 날 또 보험료를 올리겠다 그래요. 건강보험료를요. 이게 다 보도된 겁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올리겠다 그래갖고 제가 나서서 또 비리가 이만큼입니다. 비리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건강보험료 올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올려도 되니까 대통령 게시판에 똑같이 알린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엉뚱한 걸 들고 나와요. 이상하게. 자꾸 의사를 공격을 해요. 이거 의사하고 무관한 건데, 이건 의사하고 무관한 내용입니다. 의사가 치료를 잘하든 못하든, 무슨 전공의 의대생은 휴학을 하든 말든, 전공의가 병원을 사직하든 말든, 그런 거랑 무관한 돈 얘기입니다. 돈, 재정에 대한 거.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느냐는 그런 얘기인데, 이상하게 이런 거 하게 되면 자꾸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이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물타기 보도라 그래요. 물타기 보도. 이쪽에 비리가 벌어졌는데 이 비리는 아무런 논란을 벌이지 않고 엉뚱한 걸 가지고서는 떠들어갖고 국민의 시선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제가 이런 거 지적하면 중국인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돈은 조금 내고 그냥 식구들 잔뜩 데려와갖고 치료 다 받고 가서 먹튀 해갖고 돈이 건보 재정이 그쪽으로 다 샜다. 줄줄 샜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거 중국인들이 다 써서 그렇대.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인들이 쓰든 누가 쓰든 썼죠. 썼는데 그거는 비리의 일부분인 거예요. 극히 일부분. 어디라도 쓴 거예요, 하여간에. 어디라도 써서 없어지면 그나마 난 거예요, 그나마. 이거는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냥 공문서를 유지해갖고 해마다 남은 돈에서, 아까 그거는 쓴 거는 지출해서 그런 비리가 벌어진 거고, 5천만 국민이 하니까 5천 가지 이상의 비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겠죠. 1년에 한 사람이 한 번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1년에도 수도 없이 가고, 예? 뭐 어마어마한 외국인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 접수되는 거가요 1억 건이 넘는데 1년에요. 그런 비리 하나하나를 다 할 게 아니라 중앙에서 벌어지는 거 이렇게 한 건에 공문서 유지하고 조단이더라는 거죠. 뭐를 고쳐야 될까요? 예? 중앙의 비리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리를 알리니까 이분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요즘 텔레비도 자주 나오고 코로나19 때도 많이 나오고 차관이에요. 박민수 차관이라는 보건복지부 차관인데 작년에도 2024년도에도 건강보험료 동결했잖아요. 2025년도에도 올린다고 발표했던 거 아까 8월 2일 날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8월 2일 날 이렇게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비리 지적하니까 또 동결입니다. 내려야 되는데 엄청나죠. 비리를 지적하기만 하면 꼼짝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글을 올리기만 하면 꼼짝 못합니다. 이 이전에 비리 지적했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자진 사퇴했어요. 한전 비리 지적해갖고 한전 정승일 사장이 스스로 자진 사퇴했어요. 장관도 물러났어요. 글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왜? 제가 이건 사실은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더 있는데 처음이라서 이제 분위기도 잘 모르고 그래갖고 너무 심플하게 해갖고 오긴 했어요. 근데 다음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주제 한 가지 가지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 가스 이렇게 주제 한 가지 가지고 전부 우리 실생활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요 불필요하게 내지 않아야 될 돈을 안 내게 됩니다. 정말로 각자의 이재명이 뭐 얼마 25만 원 주고 누가 뭐 얼마 주고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돈을 안 내게 되는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짧은 시간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전부 공문서를 근거로 해서 이건 이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을 대한민국은 공문서 위조 국가입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아까 보셨죠? 법전을 위조하는 거? 이번에는 결산서를 위조합니다. 결산서를 위조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여기에 법정준비금 적립이 플러스 8,466억이라고 해놨어요. 자기들이. 2019년 2월 14일 날. 그래서 다 그런가 보다 하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맞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며칠 후에, 불과 며칠 후에 2019년 2월 22일 날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8,466억이 이 삼각형을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인 겁니다. 삼각형을. 정부 문서는 삼각형을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삼각형으로도 표시하고 이렇게 해요. 이 삼각형 표시가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8,466억입니다. 이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건강보험이 마이너스 1,778억이고 장기요양보험이 마이너스 6,688억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법정준비금입니다. 이것도 법정준비금이고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8,466억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분명히 플러스 8,466억이라고 써놓고 며칠 후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겁니다. 너무 쉽죠? 비리를 이런 식으로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 이게 2018 회계년도를 2019년에 발표하는데 이렇게 저질렀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플러스 3조 5104억을 갖다가 마이너스 3조 5104로 속인 겁니다. 이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두 가지의 비리를 저질러서 한 해의 비리가 이만큼입니다. 7조 208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엄청난 거는 단 한 번도 보도를 안 하고 맨 요만한 것만 계속 보도를 해요. 수도 없이 1년 내내 보도를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 그거 다 고쳐봐야 요만큼 되는데요, 돈이. 100% 비리를 다 바로 잡아도. 그 다음에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똑같이 법정 적립금이 플러스 3,531억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며칠 후에, 불과 며칠 후에 마이너스 3,531억으로 속입니다.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이제 조금 이따 다음 거에 보시게 되면 오늘날 벌어지는 이 수많은 비리의 주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왜? 그죠? 왜 저지르겠어요? 공문서 이전은 왜 하겠어요? 횡령하는 수법이 뭐 4가지가 있대요. 뭐 여러 가지인지 뭐 하기가 그렇게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 중에 하나가 위조하는 겁니다. 문서를 위조. 문서 왜 위조해요? 날 보고 자꾸 누가 돈 가져갔냐 그래요.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죠. 왜냐? 여기 문서에 써져 있질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서서 이걸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엉뚱한 헛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죠? 누가 돈을 어떻게 가져갔는지는 내가 수사권이 없어서 모르는 거지. 나한테 수사하라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내가 이런 부분에선 제일 잘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죠. 훤히 역사부터 지금까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다만 권한이 내가 뭐 수사관도 아니고 뭐 검사도 아니고 뭐 예?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거 못하는 것 뿐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도 보셨지만 2018년도에 마이너스 3조, 이 삼각형은 마이너스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마이너스 3조 2,922억의 적자가 생겼대요. 자기들이 발표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발표한 건데 여기 이 사람들이 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진이에요. 그래갖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에요. 이 사람을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대통령이라고 우리들은 그럽니다. 이 사람 일당들을 전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김용익 사단이라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의사들은 저기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아시죠? 예? 의사들은 많이 압니다. 이분이 2000년에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 그리고 문재인 때 이분이,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 이분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30%도 안 된다. 그래갖고 공공의료기관을 30%로 늘리는 공공의료기관 30% 확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그 청와대의 사회정책 수석이었었어요. 4조 3천억을 투자를 해서 나라 돈을 4조 3천억을 가지고 집행을 해갖고 공공의료기관 30%를 늘린다고 했는데 현재 10%도 안 됩니다. 어떤 보도는 뭐 5%대다, 어떤 보도는 8%대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10%가 안 돼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분들이 참여연대예요. 참여연대가 그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장악을 했어요. 사회수석이라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가 그 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안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뭐 규모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 고용노동부가 그 휘하에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있어요. 전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전부 막 조단위 몇십조 비리예요. 한 건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분이 자기네가 3조 2,922억 적자라고 해놓고서는 얼마 안 있다가 실제는 1,778억 적자래요. 이건 아닌데. 이건 여기 자기가 뭐라 1,778억이라는 건 뭐라고 해놨어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플러스 1,778억을 마이너스 1,778억으로 위조한 숫자라 그랬죠. 위조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마이너스 1,778억이라는 것은 여기 자기들도 뭐라 그랬어요. 준비금이라 그랬어요. 준비금. 법정 준비금. 돈이 남으면은 일부는 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고 돈 쓸 거에 대비해서 일부는 이월금으로 그냥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두 가지의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걸 마이너스 1778억은 준비금으로 적립한 건데 이걸 준비금을 적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장사하는데 속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는 적자가 요만큼이다. 나 적자 이만큼 봤어요. 이러고 속이죠. 그 방법입니다. 이것은. 또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라고 속이는 방법도 있죠. 예? 그중에 이것은 실제 적자는 요만큼인데 적자가 이렇게 큽니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실제 적자는 마이너스 3,200 마이너스 3조 2,922억이라고 미리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나중에 가서 1,778억 적자입니다. 이러고 속인 거예요. 그럼 이 차액은 다 인마의 포켓인 겁니다. 아까 플러스 1,778억을 마이너스 1,778억으로 속였다 그랬잖아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속이는 바람에 3,556억의 비리가 벌어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조 2,922억을 갖다가 마이너스 1,778억이라고 속였으니까 3조 1,144억의 비리가 벌어진 겁니다. 두 개를 더하면 3조 4,700억의 비리가 벌어진 겁니다. 요 서류가 3조 4,700억의 비리가 벌어졌다는 증거 서류입니다. 이것이. 뭐 우리나라 지금 재판하는 시스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 불러갖고 이 사람 뭐라 그랬냐, 저 사람 불러 저 사람 뭐라 그랬냐, 이것만 해요. 누가 뭐라 그랬냐, 카더라 통신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게 바로 조선시대의 고을원님이 재판하는 방식이에요. 이실직고 해라. 이실직고 할 때까지 두드려 패라. 이런 식의 재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인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헌재 재판에서도 그랬잖아요. 누구 불러서 너 뭐라 그랬냐, 의원이라 그랬냐, 인원이라 그랬냐, 기타 등등 무슨 쪽지가 어쨌냐 이런 거 갖고 하잖아요. 그런 거로 재판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 이게 공문서들이 다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부정선거도 법전을 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산서를 들여다보면 다 나옵니다. 결산서에. 그래서요.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은 문재인 때 참여연대인데 문재인 때 이 사람은 사회수석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나서 갖고 이제 의과대학 정원 증언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같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김용익 사단이라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전부 김용익 사단이에요. 김용익 사단이 참여연대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권력이 바뀌는 거랑 관계없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사회수석을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5대 보험이 이 사람들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어떻게 하진 못해요. 대통령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내가 들어와서 해보니까 월급 받는 거 이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저는 그걸 보고 이걸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느꼈어요. 뭐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하고 제가 게시판에다가 비리를 알립니다. 알리면은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거 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다 반응이 있었어요. 전부. 보험료, 아까 보험료 올리려다가 못 올리고 뭐 이런 거 전기료도 이제 또 하면 하겠지만 다 못하고 있어요. 그 비리라는 걸 알면은 검사 출신이니까 안 하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한 거예요, 다. 이번에 국민연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걸 터득하고 나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누가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권한 정지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월 20일 날 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또 참여연대가 등장해. 이게 다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다. 전부 참여연대입니다. 요번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하는 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했어요. 김윤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갖다가 오래전서부터 2000년부터 막 주장을 하는 게 요번에 의과대학을 갖다가 이런 거 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3월 2일 날 발표했거든요. 그 발표 전에 3월 2일 날 발표 전에 먼저 수도권 의과대학을 갖다가 6,600병상을 증설을 했어요. 병상을. 6,600병상을 증설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갈 의사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갑자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6,600병상을 허가한 거는 사실은 허가 장사라는 게 종이 장사인 거예요. 뭐 병원은 지역이 모자란다 그러면 수도권에 그렇게 늘려놓으면 지역은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그걸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6,600명을 늘리면 어떻게 해요? 6,600병상을. 병상이 6,600. 사람 수는 더 많아지는 거죠. 잘못된 걸 갖다 해놓고서는 말이죠. 그런 거는 일절 다 감추고 그래 놓고서는 이 사람들이 다 나서서 이 비리 저지른 사람들이 나서서 이걸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오늘 여기서는 설명 이제 길어지는 것 같아서 설명 못 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거가 비리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걷어들이는 환수금 부당이득금이 많아져요. 환수금 부당이득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서는 환자 죽었어요. 죽으면은 들어갈 때는 걸어서 들어가는데 죽어서 나왔다. 소송 걸어요. 의사가 져요. 병원이 져요. 그러면 민사 형사상 책임 물고 그거 말고 또 행정적으로 또 돈을 또 물어요. 네가 한 거는 법원에서 그런데 너 한 거 잘못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치료한 거 돈 다 내놔라 이렇게 돼요. 그 돈이 문제인 거예요. 그 돈이 부당이득금 환수금인데 그거를 걷어들인 걸 갖다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1년에 조 단위로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비리 벌어진 이거가 조 단위 비리를 감추는 수법이에요, 이게. 오늘은 그거는 지금 조금 복잡해서 그걸 못했지만 그러니까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는 들어오는 돈이 많은 거예요. 공문서 위조해갖고 저지를 수 있는 비리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신나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법원에서 판결만 해주면 그냥 돈 들어오니까. 예? 그 다음에 의과대학들은 싼 임금으로 많은 의사들을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 병원이 6,600병상이 늘어나는데 거기다가 인력을 채워넣어야 될 텐데 나라가 알아서 의과대학 증원해 주니까 전공의들 싸게 부려먹을 수 있게끔 된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 그 의료 사태의 핵심이 바로 이 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핵심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목을 건보재정 비리 세력이 벌이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몰라서 그런 것 뿐이고. 아무튼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것이 무슨 뭐 플러스 1778억을 마이너스 1778억을 속였다 등등 이런 내용이 뭐냐면 남은 돈이에요, 남은 돈. 남은 돈을 일부는 준비금, 일부는 이월금으로 적립한다 그랬잖아요. 그 준비금은 준비금대로, 이월금은 이월금대로 비리인데 준비금만 보니까 플러스를 마이너스라고 속이면서 비리를 저지르더라. 그게 2018년에 3조 4,700억의 비리를 저질렀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들이. 그러면 국회는 그걸 뭐라고 하나 보세요. 대한민국 국회는. 이 세상 모든 회계는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이에요. 딱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 이상은 없어요.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이에요. 그런데 수입과 지출 이런 문제보다도 남은 돈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라고 속인다 그랬잖아요. 아까 뭐 플러스를 마이너스라고 속이는 거 세 가지 봤잖아요. 2018년, 19년, 20년. 이게 다 마이너스라고, 삼각형 마이너스라고 돼 있는 게 플러스를 마이너스라고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돈에서 비리가 벌어진 건데, 벌어진 거가 그거를 뭐라고 속이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위에 가서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문서로 이렇게 아래 가서는 이렇게 복잡한 문서를 표를 만들고 위에 가서는 설명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기자들은 전부 이 설명문 보고 아 이게 맞는가 보나 이대로 긁습니다. 이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인구 고령화가 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이래서 의료비 지출이 늘었다. 지출 얘기죠? 뭐 어찌됐든 간에. 지출이 문제라 그랬나요?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그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다 받아주고도 플러스를 마이너스라고 속여서 그 항목 하나에서만 3조 4,700억 비리더라. 이해 가셨나요? 예. 그걸 계속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2019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뻥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게 뻥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다 뻥을 친 겁니다. 일일이 설명을 못할 뿐이지. 길어서. 그래서 제가 나서서 건강보험료 내려라. 수입과 지출을 당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100%다 받아주더라도 남은 돈에서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남은 돈만 제대로 플러스를 마이너스라고만 속이지만 않으면 건강보험료 안 올려도 된다, 내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갖고 건강보험료 아까 동결했다 그랬잖아요. 동결한 겁니다. 고작. 내려야 되겠죠. 그죠? 조 단위로 비리를 저지르는데 내려야죠. 그죠? 건강보험료 여러분들 다달이 내는 돈을 갖다가 지금보다 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재명 1년에 한 번 25만 원 주는 거 그까짓 거가 나요? 건강보험료, 전기료, 가스료 이런 거 내려주는 게 나요. 그죠? 이게 방송에 한 번 나가면 일파만파 됩니다.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사실. 보세요, 이제. 건보료를 실질적으로 볼까요? 하나만 볼게요.
2019년에 건강보험료를 58조 걷었대요. 2020년에는 62조 걷었대요. 이 차액이 3조 7,421억이에요. 건강보험료 전 국민 상대로 해서 올려서 더 거둔 돈이 1년 동안에 3조 7,421억이에요. 비리는 공문서 위조로 저지른 비리가 무려 한 해 5조 2020년 한 해입니다. 5조 2,165억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건강보험료를 올려서 더 걷어야 되겠어요? 비리를 감시해서 플러스를 마이너스라고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국회의원 뭐 해야 되겠어요? 이것만 지적하면 돼요. 그런데 의사 출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요. 무슨 재활의학과 의사 뽑아갖고선 하고 뭐. 이 사람들은 재활의학과라 그러니까 재활의학 의사 하게 되면 이런 거 이렇게 잘못되는 부정부패를 꺼져가는 이력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활의학과 의사를 뭐 저거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재활의학과 의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거 뽑아주는 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보건복지 파트에서 무슨 각 분야에서 다 가요. 의사도 가고 무슨 뭐 치과 의사도 가고 뭐 약사도 가고 뭐 미용사 대표도 가고 누구도 가고 가거든요. 그 중에요 이런 비리를 갖다 이런 문서를 보고 이게 비리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사람도 단 한 명이 없어요. 상대방 속이는 그 사람들 아까 그 김용익 사단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의사는 의사지만 환자 치료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의료관리학이라 그래갖고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뭐 일반 의사들은 그냥 다 치료하고 병원에서 일하니까 안 해도 되지만 뭐 의사협회라든가 무슨 협회 뭐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행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보고선 해야 되는데 이걸 보질 않아요. 보여줘도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처럼만 관심이 있으면 이거 벌써 나라 벌써 바뀌었습니다. 저런 엉터리 국회는 벌써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어요.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다 300명 국회의원이 다 거길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꽉 차지했어요.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어저께 저하고 의견이 일치한 거가 사회개혁해야 된다. 개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일체 모도를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여태까지 건강보험료를 갖다가요 총 2000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이 지금까지 26년 동안 총 4번 동결했거든요.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딱 4번 동결했는데 그 4번 동결이 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 동결했는데 전부 제가 나서서 이렇게 비리 지적해서.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지적한 거를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 많이 낸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건강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3조 7,421억을 더 냈는데 더 낸 거 전부 다 비리로 5조로 다 사라지더라. 왜 더 내야 돼요, 우리가? 더 안 해도 되겠죠? 합리적이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대통령 게시판에다가 올린 거예요. 누가 감히 거기다 올려요? 큰일 나죠? 예? 어떻게 됐냐, 이렇게 글 올리니까.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란 분이. 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진 사퇴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은 물러나야 되겠죠. 물러나나요? 안 물러납니다.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어마어마한가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국민연금은 전 세계 3대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관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200대 기업이 국민연금에 꼼짝을 못해요. 왜? 국민연금이 거기다가 주식 투자하거든요. 대주주거든요. 예? 꼼짝을 못해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단일 규모로 돈을 가장 많이 지출해요. 1년에. 100조가 넘는 돈을 지출을 해요. 그걸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주장한 게 보건과 복지를 나눠야 된다. 쪼개야 된다. 이걸 언제 주장했는지 아세요? 2000년에 주장했어요. 2000년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보건복지부는 아마 지금은 제 의견에 많이 찬성할 거예요. 왜냐? 나눠지게 되면 장관 자리가 두 개가 생기고 차관도 자리가 막 늘어나니까요. 근데 국민들은 아직도 뭔 소린가를 몰라요. 쪼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쪼개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비리를 어마어마하게 저지르고도 장관은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 그래? 하겠으면 해봐. 이렇게 됩니다. 돈줄을 지가 다 지고 있으니까. 예. 아셨죠, 이제? 예. 그런데 왼쪽의 문서가 이게 국회 문서인데 공문서 위조한 거잖아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위조한 거잖아요. 이 위조한 그 내용을 제가 이런 걸 갖다가 대통령 게시판에다 아까 부패 신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하라 이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2022년 5월 23일 날 제가 이걸 올렸는데 2022년 7월에 감사원이 감사를 했어요. 건강보험 재정실 관리 실태를 감사를 했어요. 감사했는데 오른쪽에 거예요. 오른쪽의 내용이 왼쪽 거 복사 붙여놓기예요. 아까 선관위가 공문서 법전 위조한 걸 갖다가 대법원이 선관위 재판하면서 복사 붙여놓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이 건보공단을 갖다가 재정관리 실태를 감사를 하면서 위조한 걸 감사원이 건보공단의 재정관리 실태를 조사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건보공단의 결산서를 봐야 되잖아요. 건보공단의 결산서는 안 봤대요. 의도적으로 안 보는 거죠. 비리가 드러나니까. 그리고 뭘 봤는가 하면 이 왼쪽에 이거는 국회 문서입니다. 감사원은 국회를 감사할 수 없어요, 법에. 예?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이 국회 문서를 갖다 보고서는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아까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남은 돈에서 플러스를 마이너스라고 속이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까 똑같아요. 예? 뭐 고령화 원인이다. 보장성 강화가 원인이다. 코로나19로 돈 많이 썼다. 이걸 갖다 썼어요. 그런 거는 주장한 대로 다 받아주고도 그건 맞다니까. 그래 니네가 주장한 대로 내가 니네들이 공표한 문서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나도 몰라. 그거 제대로 맞는 건지 틀린지를 몰라. 그냥 니네가 주장한 대로 다 받아줄게. 이거예요. 그걸 다 받아주고도 남은 돈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시하는 감사원이 그 위조한 공문서를 그대로 여기다 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갖다 붙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봐준 거예요. 봐줬어요. 봐주고 난 다음에 왜 안 넘어가?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론은 제가 많이 알렸거든요. 보도를 하게 되면 거기다 댓글도 쓰고 뭐도 하고 그 뭐예요? 제보도 하고 해서 많이 알렸어요. 많이 알렸는데 언론이 감사원이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쓰기예요. 자기들이 확인하지 않고 이거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만 확인 너무 쉬워요. 보도 딱 나면 그거 보고서 그냥 5분도 안 돼서 그냥 확인을 해요. 들어가면 딱 있으니까요. 다음번에는 기회 되면 제가 이 자료를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고기를 잡아다 여러분한테 갖다 드리는 거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많은 파트에서 보고 나도 고기 잡아야지. 고기 잡는 법. 예? 어디 들어가면 이런 문서가 있는지를 갖다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 다음번에 제가 꼭 그거를 갖다 하고 싶고 아무튼 이게 허위보도예요. 고령화, 보장학대 등으로 적자가 누적돼서 어쩌고 저쩌고 전부 허위보도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뭐 돈이 이게 다 적자다. 적자 아니거든요. 건강보험은 여태까지요. 아까 적자난 거가 있거든요. 적자났다 그런 거 그건 내가 적자라 그러면 비리를 지적하기만 하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건보료를 올리겠다 그러다가 못 올리고 동결한다니까요.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예요. 돈을 일단 많이 거두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돈 많이 썼다 그러면은 조질 수 있어요. 건강보험이 힘이 있어갖고 의사, 치과, 한의사, 약사 뭐 다 조질 수 있단 말이에요. 돈 뺏어간단 말이죠. 뺏어가면은 뺏어가고 난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금 환수금 공문서 위조로 비리를 저지르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자동 조절 기능이 다 있는데 왜 이게 적자가 돼요? 적자 날 수가 없는 구조가 건강보험이에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다 속인 거라고 아까 제가 표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적자라고 거짓말치고 언론동원해서 거짓말치고 한다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대강 이렇습니다. 더 해도 된다 그러면 뭐 더 해드리고 일단 어떻게 할까요?
요거 국민연금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한 장만. 국민연금은요, 걷어들이는 것보다도 많은 돈을 줍니다. 모든 연금이 그렇습니다. 내는 것보다도 많이 준다고 하죠. 무슨 뭐 사보험들도 다. 예? 왜요? 돈을 걷어서 거둔 돈을 계속 굴리잖아요. 이만큼 만들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치씩 죽을 때까지 한 달치씩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는 돈을 예를 들어서 30부터 가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60까지 한 30여 년을 내요. 계속 내요. 그리고 65세 돼서 받을 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치씩 줍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내가 낸 돈은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각자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돼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낸 돈보다도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국민연금 수입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 수익과 투자 수익. 투자 수익은 없는 것처럼 아예 빼고 계산을 해요. 그게 이 시스템의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예. 자, 보세요, 이제. 이게 2020년도 겁니다. 2020년도에 왼쪽에가 실제라고 쓴 이거가 결산서입니다. 사회보장기여금이라는 거가 이게 보험료입니다. 그냥 보험료라고 쓰면 되지 왜 이걸 사회보장기여금이라고 하는지, 예? 이 사람들은 용어를 가지고 국민을 혼란을 일으키고 속이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요. 보험료는 51조라고 이렇게 잘 해놨어요. 여기도 보면 이거는 오른쪽에 거는 국민연금 공단이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보험료는 51조로 똑같아요. 51조 2172억, 여기도 51조 2172억. 그죠? 보험료는 똑같죠? 그런데 보험료 밑에 이 전체를 갖다가 이 보험료 밑에 있는 이 전체를 뭐라 하냐면 투자 수익이라 그래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만든 말이에요. 이걸 다 투자 수익이라 그러는데 결산서는 실제 벌어진 상황이 결산서잖아요. 결산서에는 113조 원이라고 자기들이 발표를 했는데 근데 국민연금공단은 여긴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운용수익과 기타라는 걸 갖다가 합친 거가 이게 투자 수익이에요. 이걸 투자 수익이라고 하면 될 걸 갖다가 이거 보세요. 이건 722억이라는 건 아주 소액인데 여기에 비하면 72조에 비하면 이건 소액이잖아요. 근데 부로 이렇게 이걸 나눈 거예요. 다른 것처럼 이거랑 똑같이 하지 않으려고. 아까 이건 두 개로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튼 해갖고서는 이건 여기서는 72조예요. 여기 아까 조그맣게 이거는 113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113조로 되어 있잖아요. 113조인데 여기 가서는 72조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41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표를 만들기가 힘들어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하나만 한 거지 해마다 이런 비리가 벌어졌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속이는 거예요. 투자 수익이 많은데 여기도 보세요. 투자 수익이 보험료 수입의 2배도 넘잖아요. 왜 우리가 보험료를 더 내야 돼요? 보험료를 더 내서 비리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지금보다 다 더 내도 돼요. 왜? 이것처럼 국민에게 돈을 불려주는 제도가 없어요.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비리를 저지르니까 누가 저지를까요? 권력진 놈들이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뽑아주느라고 뭐 정신이 없어요. 똑같은 고향 출신이면 뽑아주고 똑같은 학교 나오면 뽑아주고 이게 지금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지금도. 보셨죠? 예? 야, 이게 뭐냐면요. 시중은행들이 돈이 줄줄줄 새더라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아지는 거죠. 위에서 저렇게 보여드렸듯이 무슨 건강보험 건강보험대로 국민연금 국민연금대로 전기는 전기료대로 온통 비리니까 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밑에 사람도 때는 요때다 그러고 막 비리 저질러요. 지금요 비리 어마어마해요. 지금 보도 보세요. 들어가서 보도에 막 터집니다. 때는 요때다 이렇게 지금 요런 때가 과도기거든. 정권이 바뀌려고 그러는 요때의 비리가 제일 많습니다. 국민이 감시를 잘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위에 거는
2017년도에 95조 원 비리인데 요건 여기다가 요것만 숫자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건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요. 아무튼 국민연금 그렇게 비리고요. 전기는요. 전기도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108조라고. 어마어마해요. 요거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내는 전기료의 3.7%를 더 내요. 모든 사람이. 왜 더 내냐면 그 돈으로 뭐 태양광 사업도 하고 풍력 사업도 하고 조력발전 사업도 하고 전기료를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에서 내줘요. 이런 거 하려고 돈을 더 거둔 거예요. 그런데 더 거둬놓고서는 공문서를 유지하고 비리를 조단위로 저지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2022년 9월 13일, 9월 14일 날 먼저 한덕수 총리가 나섰고 그다음에 뒤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갖고 태양광 사업 비리가 전라도 쪽에서 뭐 어마어마합니다. 2년 동안에 1,847억 비리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네. 그거를 조사해라 그러고 조사를 해요. 조사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침소봉대 보도라는 거예요. 그건 요만한 보도예요. 여기 보시는 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는 중앙에서 벌어지는 거는 공문서를 유지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비리를 저지르는데 그런 건 싹 다 그냥 치워버리고 말단에서 벌어진 거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의 숫자가 많은데. 그 하나하나 그런 걸 갖다가 조사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조사 다 해봐야 2년에 1,847억인데. 이거는 한 해에 이만큼인데. 예? 그렇게 해서 비리를 지적을 하니까 그 밑에 거가 고쳐진 겁니다. 어떻게 고쳐졌느냐. 3.7%더 거두는 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게시판에 알리니까 작년 7월 1일부터는 3.7%에서 0.5%를 깎아서 3.2%만 거두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2025년 7월 1일부터는 0.5%더 깎아서 2.7%를 거둬요. 한 해 조 단위씩 제가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전기 쓰는 사람 전부 다 제 혜택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전력사업 기반기금이라는 거를 지금 요 표를 말씀드린 거고, 요 위에 건 뭐냐면은 전기 사용료예요. 우리가 쓰는 전기 뭐 한 달에 얼마 몇 킬로와트 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공문서를 유지하고 비리를 저지르는데요. 비리를 지적해갖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023년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무려 6번을 연속해서 자영업자 가정의 전기료를 올리겠다고 자기들 이게 다 올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저 때문에 동결한 거예요. 꼼짝 못하죠? 예?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야, 너 몸 조심해라. 예? 너 목숨이 하나지 너. 예? 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차피 죽는데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 사람들이 저한테 꼼짝 못해요. 저 무서워해요. 그러잖아요. 지적하면은 대통령 게시판에 올리게 되면은 장관도 물러나고 사장도 물러나고, 예? 올리겠다는 것도 못 올리고 이게 조단입니다. 신문 텔레비에 나와요. 뭐 삼성은 뭐 1년 동안에 얼마를 기부하고, 예? 현대는 얼마를 하고, 연예인 뭐 누구는 얼마를 기부하고, 누구는 얼마를 기부하고 그래. 저는 그 사람들 것 다 합친 것보다도 제가 한 거 한 건이 그보다도 더 많아요. 네. 엄청나죠?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일절 보도를 안 해요. 이번에 무슨 뭐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어떤 사람, 한강. 그죠? 나는 그거 보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잘못됐다. 어떤 사람들은 탈만한 사람이 탔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것도 타는구나. 나도 탈 수 있겠다. 제가 보기보다는 좀 나이가 먹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나도 꿈을 가질 수 있겠다. 예. 이게 지금 소개해드린 거 요만큼 소개한 겁니다. 엄청 많습니다. 보도가 안 됐을 뿐이에요. 보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철수 매일같이 나오고 배철수 일요일 밤만 되면 나오고 윤철수는 텔레비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 뭐라고 달았는지 아세요? 앞으로 텔레비에 자주 나와야만 되는 윤철수다. 제가 그렇게
좀 건방진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방지고 싶어서 건방지는 게 아니라 한 일이 많습니다. 뭐 수십 년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90년부터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한 거예요. 예? 아이, 그렇죠. 뭐 시켜만 주면야 잘하죠. 뭐든지 잘하죠. 예? 뭘 시켜주든지 아이가 시켜만 주면야 잘하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시켜줘요. 이게 이제 2009년도에 건강보험공단 자료인데요. 2009년도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회의록까지도 다 있어요. 3,438억 원의 흑자가 남았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들이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보도자료에는, 아까 보도자료 엉터리로 발표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보도자료에는 32억 적자라고 해놔서 3,438억이 32억 적자라고 바뀌어요. 이거 내가 왜 이걸 갖다 가져왔냐면 2009년도 건데, 이 당시에 이걸 했던 사람이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때예요, 이게. 그 박민수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보건복지부의 제2차관, 보건차관이에요. 그 사람이 나서갖고 지난번에도 텔레비에 계속 나오잖아요. 의사들하고 싸우는 보건복지부 쪽의 총대장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행정부가 의사하고 싸우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 없어요. 에? 의사가 왜 적이 돼야 돼? 돈은 자기네가 걷어놓고 자기네가 건강보험료 걷었잖아요. 그리고 의사 보고 니네가 수술하고 치료하고 니네가 해라. 돈은 우리가 줄게. 그래놓고 지네는 공문서로 위조해갖고선 비리를 어마어마하게 저지르면서 그러고도 모자라서 돈을 더 벌려고 이렇게 의사 숫자를 막 늘려갖고 벌어지는 문제인데, 비리를 저지른 그 당사자가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면허를 애들이에요. 어린 애들이에요. 대학생 전공이 어린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허위 보도를 하니까 의사가 환자를 놔두고서 떠났다. 의사 나쁜 놈이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내용 모르니까 그냥 의사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사들이 진짜 떠난 거예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왜 떠나는지 아냐? 3D 업종이다.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니네들 다 안 하면서. 저 요양원에 가봐라. 요양원에 가면 요양보호사가 한국 사람 찾기 힘들다. 맨 중국 사람이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나 이런 거 안 한다. 이제 필수 의료 이런 거 해봐야 열심히 아무런 사심 없이 살려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의사가 다 살리느냐? 못 살린다. 그러면 죽는 사람도 생기는데, 죽는 사람이 생기면 그 우리나라 의학 수준은 아직은 이것까지는 안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하고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으면 소송 걸어요. 소송 걸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전하고 달라서 자꾸 환자들이 자꾸 이겨요. 왜 이겨요? 이기면 이길수록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늘어나서 비리 저지를 수 있는 돈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걸 갖다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않고 계속 엉뚱한 허위 보도를 하고 의사 자꾸 늘리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그냥 떠난 거예요. 지금도 들어가 있잖아요. 의사들, 의과대학생들. 안 하잖아요. 제대로. 비전이 있어야. 옛날 우리 때는 어려워도 잠 못 자더라도 그거를 하면은 나중에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참고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나 이제 의사 안 해. 다른 거에도 돈 잘 버는데 노래 잘해도 되고 뭐 잘해도 되고 다 되는데 뭐하러 내가 이거를 하고 3D 업종을 해야 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금방금방 해서 할게요. 네네. 그래 정리할게요. 예, 너무 길어서 그런가 본데. 그럼 여기까지만 그냥 하고 말겠습니다. 예. 아무튼 돌아가면서 다 이런 식으로 공문서 위조로 비리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결같이. 법전도 위조, 결산서도 위조, 언론도 그 위조, 다 위조를 하는데 국민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초대해 주신 목사님 정말 어저께 만났는데 딱 몇 번 대화를 하더니 그냥 의기가 투합해갖고 저를 여기 초빙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예. 앞으로 이제 이런 걸 갖다 지금은 너무 개괄적으로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한 가지를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보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보도를 보고 어떻게 이걸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제도를 고치니, 제가 시작하면 다 고쳐지잖아요. 그거를, 그 방식을, 고기 잡는 방식을 다음에는 알려주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잠깐 한 가지 소개를 안 했네요.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게 저기 우리 전병태 건국대학교 충주 분교의 총장님 하시다가 이제 명예 교수를 하고 계신데요. 저분 어저께 만났는데 얘기 듣더니 그냥 곧바로 목사님을 소개시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네? 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 전반적인 몇십 년 동안 있던 부정은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부정 선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다음에 그때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그거 가인제도 그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가인제도 우선 그거 가인제도를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규칙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국회를 통하지 않고도. 기왕에 있던 옛날 제도를 그대로 부활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면 돼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주장하고 있질 않잖아요. 주장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모르셔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주장하면 돼요. 이제 글을 저기 올려줬으니까 그걸 퍼나르시면 돼요, 그냥. 예. 제가 질문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계획에 연금 계획이 들어가요. 네. 최근에 연금이 당차적으로 굉장히 적자가 될 거다. 네. 제가 전수로 그러면 연금 계획의 책임자 작품에는 만약에 전수 교수님이 책임자가 된다. 네. 라고 했을 때 그 연금 계획을 적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능하냐? 물론이죠. 물론 이미 지금도 흑자입니다. 이미 지금도 흑자고 돈이 1,100조가 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돈이 남습니다. 남는데 그거를 속여서 그런 겁니다. 속여서. 요즘 실질적으로 그걸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